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경기입니다. 대전광역시팀과 화성시팀의 대결 1국과 2국이 끝이 났는데요. 일단은 사이좋게 1승씩을 가져간 상태예요. 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첫 번째예요. 1승 1패를 나눠 가진 것은 첫 번째인데 네. 주니어들 간의 세 판의 대국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일단 지난 대결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1국과 2국 중에 2국이 좀 더 약간 박진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김규리 선수가 이제 엄청난 대마를 잡으러 갔는데 네. 저는 중간에 오히려 됐다고 봤어요. 잡았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경래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역습에 성공을 하면서 반격에 성공한 나머지 역전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2국 대결입니다. 김규리 선수와 김경래 선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래 선수와 김규리 선수의 2국입니다. 초반은 아주 잔잔하게 흘러간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쪽이 원래 실전처럼 진행이 될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놓고 이 진행 참 많이 이런 진행은 봤는데요. 좀 봤는데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도 싸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원래 이제 호구 쳤을 때는 이게 없으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따내고 뭐 이런 전투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고 원래 느는 것도 보통은 이제 꼬부려 잡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실전처럼 늘게 되면 나중에 백이 밀었을 때 석점머리 얻어맞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데 그냥 침투를 했고 우선 이제 초반은 그냥 초반은 이바둑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지는데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패를 하면서 네. 지금 우상기도 물론 백이 계속 두면 그렇게까지 큰 악수는 아닐 테지만 흙이 먼저 두는 순간에는 엄청난 악수패감이 됩니다. 이제 서로 이제 악수패감을 좀 쓰다가 좌변을 침투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서로 이제 흑백간에 뭐가 뭔지 모르는 장면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김규리 선수의 큰 그림이 여기서부터 그려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양은 흙은 그냥 한 칸 띄워야 되는 모양 아닌가요? 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이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네. 아까 전에도 이렇게 실전에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수성전은 이거는 어떤가요? 너무 쉽게 안 되죠, 백이. 이건 너무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냥 쉽게 조여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조여가도 이건 백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만약 이걸 맞고 수상전 하는 것도 맞고 따내고 있고 또 다시 패를 들어가야 되는 골치 아픈 모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으면 애초에 더 쉽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상각이 조금 우선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칸 띄워도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처음에 잡으러 갈 때는 저도 1견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잡으러 가니까 만만치 않았죠. 여기를 미리 단수를 치지 않은 것이 김규리 선수가 일단 선택은 잘한 거예요. 미리 단수를 쳤다면은 미리 단수 백이 더 안 쳤으면 잘 안 됐었나요?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리 이렇게 단수가 되는 모양이면 이렇게 단수 치고 입고 나갈 때 원래는 이런 데 선수하고 입구자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사활이 많이 달라져요. 여기에 잡히는 순간에는 요 한 점이 잡히니까 조여 붙이는 것도 없고 해서 이거는 잘 안 된다고 봤는데 네. 그냥 잡으러 간 거는 괜찮았던 수법이에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니까 이래서는 저는 됐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곳과 엮이게 되면서 어려워졌어요. 예, 이거는 근데 어차피 여기를 메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실전에 이렇게 하고 이걸 호구 쳤는데 호구 치는 거 아니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도 어차피 여기 하나 늘어놓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차피 바깥쪽 탈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실전 상황에서도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는 탈출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백이 나를자를 해도 건너붙이니까 쉽지 않았고요. 네. 방금 전에 이 모양 말씀하신 거죠? 네. 여기 붙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끼워서. 결국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 흑액이 어떻게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한 수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김경래 선수가 정확한 길을 찾아갔네요. 근데 이때는 김규리 선수가 이게 다 잡았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설마 이 돌이 문제가 생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는데 막상 이게 잡으러 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건 안 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어야 하는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예상외로 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있는 참고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네. 늘고 한 칸 뛰면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늘고 나서 호구 치니까 별다른 수가 없어요. 잡으러 가고 중앙으로 탈출해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뛰어서 잡으니까 이게 워낙에 두터우니까 어떻게 크게 봉쇄를 하더라도 백이 탈출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찌르고 끊고 버텨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잡으러 가는 수가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있고 여섯 수 들어가면은 따내고 일곱이 되는 거죠. 네. 여덟, 아홉. 패를 들어가고 바로 잡아도 아홉 수예요. 근데 흑은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거의 비슷한데 이 귀곡사를 백이 먼저 들어가서 상대에게 선패를 내주는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실전은 이제 백이 매우니까 흑이 아예 응수도 해주지 않고 다른 데를 이제 우하기 쪽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마무리 지어 나갔는데 그 광경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했던 것 같아요. 김경래 선수가 잠깐 위기에 빠지긴 했으나 네.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금방 정신을 차리고 역습에 성공을 해서는 이미 지금은 백이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살펴봐도 김규리 선수가 어디가 좀 잘못 떴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저도 잠깐 봤는데 네. 저도 잘 못 찾겠어요.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 써야 되나 그런 생각 정도인데 순간적으로 전 된다고 봤는데 하변에 붙이고 나서는 백에게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미 잘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하변 붙이고 났을 때. 결국 김경래 선수가 수단을 잘 찾아간 바둑이라고 보면 될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내서 이기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국은 화성시 팀의 김경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는 1승 1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니어 간의 세 판의 이 승부가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가장 기대가 되는 대국이 아무래도 삼국이 되겠죠. 네, 이제 공동 다승왕 백운기 선수 대 김정선 선수. 김정선 선수는 특히나 이제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했던 선수인데 네. 이 두 기사의 대국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대국이 그래도
가장 볼만한 또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과 화성시 팀의 이 플레이오프 1경기 이제는 주니어 간의 승부로 팀 승부가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세 판의 주니어 간의 승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경기입니다. 주니어 선수들이 대국에 임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5국 김정훈 선수와 신동복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4국의 모습인데요. 하성봉 선수와 문종호 선수가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팀 명찰이 잘 안 붙나요? 네, 그리고 3국이죠. 김정선 선수와 백운기 선수. 정말 3국은 대국 전부터 긴장감이 맴도네요. 네, 가장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화성시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3국. 김정선 선수와 백운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백운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지역 연구생 출신인데 네. 그 입단대 하면은 꼭 한 4강 정도 늘 가는 단골 멤버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서 극복을 못해서 아직까지 이제 입단을 못했는데 최근에 또 기량마저도 급성장을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충분히 입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김정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입단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툭 하면 이제 동률제 대국 가서 입단 못하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호련히 군대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선수죠. 유망주로 잘 이제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한풀 꺾였는데 역시 군 제대 이후에도 확실히 그 예전의 기량이 어디 가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는 2012년도 내셔널리그 출범 때 출전을 해서요. 9승 2패 성적을 거두고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당시에는 군 제대 후에 바로 내셔널 바둑리그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6승 5패를 거뒀는데 올해는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가게 되면은 대구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또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기보 연구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면서 대국을 하지 않더라도 바둑에 쏟는 시간이 많거든요. 바둑을 네. 두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2년 이상 군대를 다녀오는 순간에는 실전 대국 기회나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이제 기량이 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다시 되찾은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변의 포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초반 진행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알파고 포석이죠. 올 초에 벌어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 형태가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침투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다수의 기사들이 받아주고요. 벌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걸치는 방향이 또 가지각색입니다. 이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백운기 선수는 굉장히 손이 빠르게 나왔어요. 네, 일단 초반은 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시 뜸을 들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칸 벌리는 건데요. 좀 높게도 벌려보고 싶은데요. 뜸을 들일 때는 어떤가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일자냐 누목자를 높게 두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역시 높게 두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천야의 구단 이런 똑같은 바둑이 있었어요. 당시 이세돌 구단이 두 칸을 벌리니까 쪽 날일자하고 여기 하나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100으로 거의 완사이드하게 승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백운기 선수나 김정선 선수 정도의 공부량이면 이미 다 봤죠. 근데 백운기 선수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때 천야오해가 여기 둬서 쉽게 졌단 말이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평소에 어느 정도 연구도 했을 거고. 그래서 높게 뒀고 높게 두니까 김정선 선수도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날일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게 반대로 흙이 날일자거나 또는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이 아주 좋아져요. 이쪽을 치받게 되면은 백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젖히고 늘게 되면은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기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치받고 손을 빼는 모양이 나오는데 집으로 흙이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흙이 먼저 꼬부리느냐 백이 날일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대세점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은 백운기 선수 좌변 모양을 지켜두었습니다. 좌변을 최대한 크게 키우겠다라는 뜻인데요. 백이 이제 이런 곳을 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늘게 돼서 대가가 형성이 되죠. 네. 지금은 밀어주는 것보다 침투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깊숙해서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침투하고 만약에 전부 살리는 게 좀 어렵다면은 꼬리만 살짝 버리고 도망 나오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밀어주기는 좀 싫어요. 만약에 둔다면은 미는 것보다 날일자는 게 낫겠죠. 네, 김정수 선수가 확실히 이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한 판의 기로죠. 여유 있게 날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침투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놓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 먼저 두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적당히 짓는 거는 요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선수니까 슬슬 맞춰가면 되거든요. 쉬운 집 거의 가까이 나는데 65 합쳐서 거의 65집 100은 이제 한 55집 이상 만들면 적당히 개가는 되는데 저라면 100이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바둑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밀어줘서 지어주는 것은 그거는 아주 하책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손을 빼는 게 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손 빼면 흙도 밀어가는 게 아주 좋거든요. 다음에 이런 것도 거의 반선수 정도 되기 때문에 밀어가는 게 또 흑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네요. 그렇죠. 백이 미는 건 별거 없는데 흙이 미는 거는 별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백도 여기 어딘가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손 빼기에는 미는 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럴 때 풀어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흑도 이제 이거를 덮어 씌우는 건 백도 한 이만큼 두게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흑도 다음은 한 요만치 요 정도? 이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백이 변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볍게 해결하고 이쪽에서 오히려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마저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차렷해서 공격하는 게 급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나 또는 아예 그냥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네, 백이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의 지난 준 플레이오프 2승 뒤 2패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한 건 바로 이 주니어의 문종호 선수였는데요. 당시에 김정환 선수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네. 문종호 선수는 이제 김정환 선수 대국도 이겼고 그리고 송홍석 선수에게도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안간욱 감독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송홍석 선수와의 대국 정말 치열했거든요. 네. 정규리그 때는 성적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7승 10패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백운기 선수를 제외하고 문정호 선수나 신동욱 선수가 뭐 7승 10패, 8승 9패 했으니까 그렇게 딱히 좋은 성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아까 안간욱 감독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선수들은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국을 하면서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포스 시즌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거죠. 네, 물론 정규리그 더하기 포스트 시즌에 성장을 한 건데 역시 안간욱 감독이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 대전광역시 팀 안간욱 감독님을 보면 늘 좀 불리하더라도 여유가 있으세요, 마음이. 네, 원래도 별명이 이제 대전 신사예요. 지금 대전에 내려간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대전 이제 대전 바둑계 유망주들을 지도하고 보급을 하면서 대전 바둑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날일자 침투 이후 백운기 선수가 쉽게 착점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에요. 이걸 할 때 위로 버틸 수가 없다면 뒤로 물러서야 된다면 이제 가벼워지거든요. 이 백돌도.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또 씌우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렷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입구짤 하는 게 어떨까. 이것도 백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밀어가나요? 지금이요? 그러면은 이 교환이 오히려 백은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쪽에서 이렇게 붙여서 교환하거나 또는 위에서 누르거나 눈목자, 날일자 이런 것 등을 어느 정도 선수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런 선수 활용이 싹 사라졌고 게다가 이것까지 깔끔하게 잡힌다면은 이 수수는
백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수순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끌고 나오기도 마땅치가 않은 자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흑이 지금 이렇게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이더라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 붙였어요. 글쎄요. 김정선 선수도 이제 고민이 생길 거예요. 바로 움직일 것이냐. 근데 움직이면 조금 무거워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교환을 했을 때 흑이 뒤로만 물러서서 받는다면 이제는 이 돌이 또 가벼워지기 때문에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백운기 선수가 입고 있는 자켓이 몸에 좀 커 보이죠? 백운기 선수가 오늘 대국장에 이 외투를 걸치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간욱 감독께서 직접 옷을 벗어서 백운기 선수에게 네, 이렇게 네. 아름다운 미담이 또 바로 움직였네요. 안간욱 감독이 이제 기운을 듬뿍 담아서 준 저 옷이 과연 백운기 선수를 대전광역시 팀을 살릴 수 있을지 그것도 참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상대가 김정선 선수여서요. 백운기 선수는 이렇게 이미 가닥을 잡아놨네요. 몰아가면서 이런 데 두고 나중에 젖히면은 이제 상변백도 좀 압박할 수 있고요. 백운기 선수는 이렇게 바둑을 보면은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바둑이 아주 유장해요. 유연하고 그 소위 말하는 고수의 풍모가 엿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 그래도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약간 느슨한 점이 있어 보여요, 바둑이.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 아주 치열한 기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수도 잘 보고 수익기도 뭐 아주 정확하고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뭐 좀 개가가 덜 되고 뭐 좀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지 네. 않은 사람도 많은데요. 김정선 선수는 어떤가요? 김정선 선수도 이제 기량의 완성도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내셔널리그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편으로 보입니다. 김정선 선수나 김정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확실히 그 성적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면은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 정말 치열해 보입니다. 이 대국들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경기 화성시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대결입니다. 3국과 4국, 5국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3국과 4국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국은 김정선 선수와 백운기 선수, 이 정규리그
공동 다승 1위들의 대결, 그리고 4국은 하성봉 선수와 문종호 선수 대국인데요. 네. 하성봉 선수는 정말 거의 뭐 전설 속의 선수예요. 전국대 우승 기록이 거의 30번에 육박할 정도로 아마 바둑계 역사상 가장 우승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니어 선수 중에서는 가장 관록 있는 역전의 노장이라고 봐야 돼요. 반대로 문종호 선수는 이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둑을 보면은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기질도 좋고 그 구질도 좋아요. 네,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점이 아마도 안간욱 감독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발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사국의 초반은 어떤가요? 이 바둑이요. 네. 지금은 흙이 여길 날일자고 젖힌 장면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원래 하변은 흙이 먼저 둬야 괜찮아 보이거든요. 안형도 갖추면서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손이 오는 형국 아닙니까? 어딜 두던지 간에. 이런 흐름이면 그래도 백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 두기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두는 거는 이건 약간 미지수. 이건 견뎌내면은 백도 아직 미생이라 오히려 중앙 쪽에서 도려 가야 되나요? 제일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건데 네. 약간 섭섭한 느낌도 있어요.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자리가 없네요. 자, 여기는 지금 하나만 붙여놓고 찔렀어요. 이걸 두면 바로 끊겠다.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걸 두고 이런 데를 두고 끊고 단수 치면 이걸 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싸우나요? 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없으면 이제 흙이 이렇게 찔렀을 때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로 막을 수가 있죠. 정말 끊어지나요? 아니면은 안전하게 이렇게. 근데 여기에 붙인 수의 뜻을 계승하려면 여기 끊는 게 맞긴 맞아 보이거든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붙여놓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둑은 그래도 들여다보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는 원래 이런 거 붙일 때는 다음을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붙이고 찌르고 흙이 막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을 때 하는 수법인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나 보네요. 이거를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하성봉 선수는 오랜 고민 끝에 이걸 띄었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가도 되겠네요. 김정 선수는 역시 끊었고요. 흙은 당장 여기를 하는 게
그냥 이어야 되나요? 이것도 골치 아픈데요. 이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전투로 보입니다. 모양새는 좀 모양새는 별론데 막상 네. 이거 단수 치고 이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 바둑은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흑돌이 오게 되면은 안형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이제 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쪽 동네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치중을 간다면은 이 위쪽으로 한 칸 띄워놓은 수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했다가는 백도 이쪽과 연결이 좀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 또 아, 일리가 있네요. 어차피 이게 하변을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곳은 없어 보여요. 어딜 둬도 뒷맛이 남아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백운기 선수는 고민 끝에 그냥 늘었는데 저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주질 않네요. 단수 치고 이으면 어떻게 되는지. 단수 치고 이을 때 백이 그냥 있는 건 어떨까요? 이쪽으로요? 반대쪽.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끼우고요. 네. 이 돌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저 치면 이렇게 둬서 이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백이 좌변 백이 네. 느는 거는 같이 늘어서 너무 이거는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궁금했는데 저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주지 않아요. 백운기 선수도 흙이 뭔가 어려운 백의 응수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서 받았겠죠. 그게 가장 이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게 전투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유연하게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느슨하게 좋게 말하면 유연하게 이런 스타일이라 네. 이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선수네요. 네. 자, 지금은 뛰니까 또 날일자를 굉장히 빨리 뒀어요. 이 날일자를. 근데 여기 붙이고 나가면 이거는 그래도 탈출은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흐름으로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흙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끊으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나가고 이으면 우선은 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둘 다 그 길을 가는 거로 봐서는 서로 내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듯 합니다. 네, 서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정 선수 참 좋은 수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끊었는데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쪽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를 치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내거나 하면 끊겨서 요속이 잡히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걸 다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수를 뒀습니다. 지금. 반대로 버티는 것은 여길 단수 치고 이을 때 제일 쉽게 이렇게 잇고
한 칸을 뛰더라도 이 흙도 걸리고 여기에 붙이면 이 백도 흑돌 두 점도 걸리고 이거 흙이 안 되죠. 네. 참 좋은 수를 뒀습니다. 역시 김정선 선수는 이런 거 하나 끊는 수만 보더라도 강자의 풍모가 느껴지는 선수네요. 이 대세를 잘 찾아가더라도 이 잔수를 놓치는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네. 참 좋은 수를 뒀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안정이 됐죠.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김정선 선수의 바둑이 완성도가 높다는 게 좀 보이네요. 하성봉 선수가 젖혀서 두자 문종우 선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설마 이제 그냥 붙이는 것도 되나요? 만약에 그냥 붙이는 게 되면 아까 끊고 단수 치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모양새는 될 것 같아요. 그냥 붙이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뭔가 좀 갇혀 있는 형태라 이건 흙이 좀 싫거든요. 제가 볼 땐 이쪽을 끊는 것과 건너 붙이는 것을 놓고 여기 건너 붙이는 것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단수를 치니까 고민 중인데요. 여기를 역시 급소를 먼저 알리네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요속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다고 이게 싫어서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요속이긴 한데 이렇게 됐고 만약에 그냥 쉽게 한 점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네. 요석은 요석인데 백은 그래도 둘 땐 다 뒀거든요. 그리고 흙의 좋은 모양을 다 삭감을 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백이 비교적 성공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흙의 이 좌변에 비해서 백이 그만큼 당한 곳은 보이지 않네요. 원래 아까 전에 눈목자하고 날일자에서 상당한 집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아예 흙집이 사라지고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 그래도 한 네다섯 집이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쏠쏠하거든요. 그럼 백운기 선수도 두 점을 잡을 게 아니라 이 한 점을 따내서 백을 더 괴롭혀야 되나요? 그게 저는 더 정수로 보입니다. 집으로만 놓고 보면 한 네. 10여 집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백이 여기를 잡는 순간에는 더 이상의 공격은 사라지거든요. 잡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문종호 선수 여기를 붙였어요. 아주 재기 넘치는 한 수네요.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저는 미처 이런 수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일 쉽게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 나오고 끊을 때 늘어요.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쪽을 찌르고 나옵니다. 아,
좋은 수를 뒀어요. 백이 약점이 네. 많이 생겼네요. 약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뒤로 받기에는 그 자체로 당하는 거 예, 아니에요? 뒤로 받아도 결국은 이게 선수가 되면은 여길 찌르고 언제든지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수를 뒀습니다. 그럼 이대로 네, 뭔가 첫 아니네요. 봤을 때는 백이 응수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이 모양은. 뭔가 그냥 돌파하는 수단이 없을까 했는데 아, 이쪽으로요. 네, 뭐 구슬이나 뭐 치받아서 드는 근데 이거는 이거로 잘 안 될 것 같고 네. 치 받으면은 꽉 입고 맛보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와 중앙 뚫고 나가는 것을.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건너붙이는 수는. 네, 지금 치 받는 쪽으로 손이 왔죠. 약간 그런 네, 듯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다시. 그쪽 치 받나요? 예상외의 착점이네요. 두 점을 잡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왜 치 받았을까요? 혹시 이걸 두면 이렇게 치 받으면은 혹시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수가 있어서 그게 싫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너무 악수 아닙니까? 치 받아 놓은 자체로. 선수가 되는 자리죠. 이곳은 뚫더라도 잡으면은 일단 석점 잡으면서 칩도 많이 늘어났고 연결이 됐고 나중에 또 귀도 약간 잡는 건 최소한 선수니까요. 옆으로 받았네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건 역시 뚫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재밌는 옆에 받으면 재밌는 응접이 지금 있었어요. 단수가 가능한 자리잖아요. 여기를 찌르니까 막아달라 이거였어요. 이으면은 그때 여기 이으면 이걸 뚫어버리겠다 그런 뜻인데 네,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이제는 뚫을 수가 없죠. 이쪽을 잡으니까. 흑의 의도가 단수를 쳐달라는 거였군요. 흑은 이제 이쪽 둬야 될 것 같은데 이진아 이렇게 잡아버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돌 하나가 지금 썩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있거나 따내는 건데 그래도 따내는 게 낫겠죠. 네.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 한 점 따내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로 보이는데 상변 2점 잡은 건 꽤 쏠쏠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 돌이 아직 미생이긴 하지만 거의 살긴 했거든요. 물론 당장은 빠져나가겠지만 자체로도 여기 두고 이을 때 호구침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살아 있나요? 이어도 되나요? 살아 있는 거로 보여요. 끼워 이어도 자체로 두면 살아 있는 모양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15, 27, 30집 정도 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5집 정도 확보됐다고 봐야겠고요.
상병과 125, 예, 집으로 대충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흑돌 차례에 관의 두통. 백이 뭔가 많이 한 듯해 보이는데 네. 결국 또 집으로 균형이 맞네요. 백이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좋다고 해봤자 약간 아주 미세한 차이. 장기전 양상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느낌은 백이 약간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네. 아주 뭐 두드러지게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삼국은 결국 시작 단계고요. 사국이 또 재밌는 게 문종우 선수가 붙여놓고 또 고민을 하고 네. 있어요. 문정훈 선수 바둑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뭔가 덜 무르익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재능은 있어 보여요. 재능도 있고 뭐랄까 발전성이 앞으로 더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문종우 선수의 바둑을 보면 조금 발상이 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바로 나왔겠네요. 이게 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늘겠다는 뜻이고 있더라도 설마 이걸 바로 뚫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쪽 끊는 것과 한 점 잡는 것이 맛보기니까 흑은 충분히 둘 수는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도 백이 원래 흑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칸 띄고 나를 짜고 했는데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운기 선수는 한껏 벌려갔네요. 받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받지 않으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거든요. 백을 압박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를 받아달라는 백운기 선수의 의도를 과연 김정선 선수가 수용을 할지. 귀를 받기에는 그 다음에 흑의 하변을 지키는 모양이 너무 탐이 나는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지키나요? 훨씬 더 폭을 넓힐 것 같은데요. 백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받아주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하변을 침투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김정선 선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은 이렇게 유연한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침투를 했네요. 말을 하기가 무섭게.
네, 뭐 스타일은 바뀌는 거니까요. 백운기 선수가 착수를 하려다가 잠깐 손을 또 뺐는데요. 지금 고민이 좀 돼요. 아, 거길 먼저 물어보나요? 지금 하변을 두다가 갑자기 또 이곳을 찔러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 빨리 쳐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쳐주고 빨리 살아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는 선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 끊어놓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그만큼 이제 중앙 전투할 때 흑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손 빼기에는 바로 대마가 위험할 테니까. 백도 제일 이상적인 건 여기를 단수 쳐주지 않고 사는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살긴 좀 싫지 않습니까? 여기를 쳐놓으면은 좌변이 이제 맛이 아예 없어지는데 네. 쳐놓지 않으면 그래도 뭐 뒷맛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겁니다. 붙인다든지 또는 들여다본다든지. 아, 그렇게. 이거는 아예 중앙을 쌍립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안에서 사는 건 너무 굴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만 하나 받아 먹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득이 됐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것만 해두고 손을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건 거의 절대라고 봐야 되는데 아예 손을 빼버리는 게 있어요. 중앙이 끊겨도 안에서 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러 왔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이렇게 해서 설마 이거 잡히느냐라고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받아줬네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긴 한데요. 봉쇄가 됐었을까요? 이게 이거 지금 아주 이상한 수법 아닙니까? 아직 미생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다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중앙에 돌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살기 위해선 이거 이렇게 하면 요거로 사는 겁니까? 빅인가요? 살아는 있네요. 근데 이걸 두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여기다 돌을 자꾸 갖다 놓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으면은 이거로 못 살았고 이거는 이제 시한폭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패죠.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게다가 이 약수를 하나 해두고 나중에 여길 두더라도 뒤로 받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길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이었다. 이건 좀 이상해 보여요. 네, 일단 김정선 선수의 의문의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화성시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플레이오프 1경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